귀로 여는 세상, 영심이의 책방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는 한승원 작가님의 동학제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편에서 서양인 부부 길보태와 길보연을 통해 서양인들이 조선 땅에 선교사로 들어온 배경을 알았습니다. 서부 개척 시대에 누구든지 땅에 말뚝을 박아 줄을 치고 읽으면 그 땅의 주인이 되는 식으로 조선 땅에 손을 뻗친 서양인들, 일본, 중국, 러시아를 제치고 주도권을 잡기 위해 기층민을 내 편으로 만들기 작전, 바로 의수를 익힌 선교사를 앞세워 진출했다는 사실. 임진왜란 때 일본으로 끌려온 조선 여자의 먼 후손이라는 길보태의 이야기. 그러나 미개한 조선 땅이 싫었다는 길보태의 이야기 계속됩니다. 제1권 산호의 딸. 길보연은 귀여운 마녀이고 악녀였다. 아내 길보연은 신혼여행과 함께 자기의 모험심을 충족시키고 있었다. 그녀는 영국계였다. 그녀의 선조들은 세계의 모든 바다를 누비고 다닌 해적이었다. 그녀의 내부에는 억세고 광활한 바다가 들어있었다. 길보태는 늘 그녀의 바닷속에 침몰되곤 했다. 그녀의 바다는 그가 접근을 하기가 무섭게 끓어오르곤 했다. 그들은 알몸이 되었다. 그는 그녀 몸의 탄력 때문에 현기증이 일었다. 그녀는 곧 감당할 수 없도록 거친 행동을 하기 시작했다. 마녀가 되고 있었다. 짐승이 되고 있었다. 여느 때 그녀는 실컷 육체의 쾌락을 즐기고 나서 자기의 그 육체적인 쾌락을 혐오했다. 환옥 속에서 깨어 일어난 그녀는 그렇게 짐승스러워지고 마녀스러워진 스스로를 용서해 달라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곤 했다. 기도를 하면서 그녀는 울어대기도 했다. 그녀의 수렁은 물렀다. 한없이 깊었다. 길보태는 그녀의 수렁 속으로 빠져 들어가면서 그녀와의 첫 입맞춤을 생각했다. 그를 유혹한 것은 그녀 쪽이었다. 그녀는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이면 무엇이든지 했다. 나의 어떤 점 때문에 길보연은 하고 많은 남자들 다 물리치고 나를 그렇게 유혹했던 것일까? 길보연은 18살이던 그해 자기 생일잔치에 그를 초대했다. 늦은 봄이었다. 그녀의 집 앞 밭에는 밀이 익어가고 있었다. 밀 익어가는 냄새가 집안을 감돌았다. 훈훈한 바람이 밀밭을 출렁거리게 했다. 그 바람을 쏘이면서 밀밭 출렁거리는 소리를 듣고 있노라면 가슴이 술렁거리곤 했다. 사람들이 그녀의 집안에 가득하게 몰려들었다. 잔치에는 칠면조 고기와 빵과 술이 넘쳐났다. 사람들은 호들갑을 떨면서 배불리 먹고 마셨다. 잔치가 한창 무르익었을 때 그녀는 그의 옆으로 다가왔다. 그의 손에 종이 쪽지 한 장을 사람들 몰래 쥐어주었다. 그는 그것을 화장실에 가서 펴보았다. 그것을 펴본 즉시
뒤뜰의 숲속 올리브 나무 밑에 가서 기다리라고 적혀 있었다. 가슴이 뛰고 눈앞이 어지러웠다. 바람을 쐬러 가는 체하고 밖으로 나갔다. 올리브 잎사귀들 사이로 별들이 수런거렸다. 바람이 잎사귀들을 흔들었다. 어둠이 유령처럼 그를 에워싸고 있었다. 무서웠다. 그는 소리나지 않는 휘파람을 휘휘 불었다. 익은 밀의 냄새가 바람에 실려왔다. 얼마쯤 뒤에 그녀가 나왔다. 그녀에게서는 초콜릿 냄새가 났다. 다가선 그녀는 한동안 어둠 속에 그의 얼굴을 들여다보았다. 말없이 그를 끌어안았다. 그녀의 입술이 그의 입술 속으로 파고들었다. 그는 숨이 막혔다. 그녀는 가쁜 숨을 쉬었다. 그는 더욱 어지러웠다. 입술과 혀의 부드러움에다가 초콜릿의 달콤한 맛이 한데 어우러졌다. 그녀의 살이 모두 그 달콤한 초콜릿으로 뭉쳐져 있는 듯 싶었다. 셸리 만나지 마. 셸리 그 계집애 미워 죽겠어. 엉덩이 살랑살랑 흔들고 다니면서 까불거리곤 하는 것 정말 보기 싫어 미치겠어. 너 앞으로 그 아이 만나면 다 죽어버릴 거야. 길보여는 볼멘 소리로 말했다. 콧소리가 많이 섞여 있었다. 그녀의 어머니가 그녀를 부르고 있었다.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다. 우리 결혼하자. 결혼해서 조선이라는 나라에 선교사로 나가는 거야. 우리 삼촌도 거기 나갔다가 오셨어. 기막히게 좋대. 보물이 지천으로 널려 있다더라. 우리 삼촌 머지않아 또 조선에 가신다더라. 우리 신혼여행 삼아서 함께 그 삼촌 따라가자. 그 이후로 길보여는 이틀이 멀다 하고 길보태를 불러내곤 했다. 그도 싫지 않았다. 이른 여름철의 어느 날 밤에 그들은 건초더미 속에서 몸을 섞었다. 그녀의 어머니는 한사코 그를 싫어했다. 뚱뚱한 그녀는 그의 집을 쫓아다니면서 길보태의 어머니를 추궁하여 댔다. 그녀의 어머니는 한사코 그를 싫어했다. 뚱뚱한 그녀는 그의 집을 쫓아다니면서 길보태의 어머니를 추궁하여 댔다. 아담 길보태와 자기의 딸 앤 길보연이 만나지 못하게 해달라고 악다구니를 쓰곤 했다. 그녀의 어머니는 길보태의 머리칼 검은 것이 구역질 날 만큼 싫다는 것이었다. 길보태와 길보연은 결국 그 뚱뚱한 어머니를 피하여 조선으로 건너왔다. 길보연은 질투가 많았다. 그가 다른 여자하고 눈길도 한번 마주치지 못하게 하였다. 언더우드 부인을 그녀는 특히 싫어했다. 언더우드 부인은 길보연보다 훨씬 나이가 많았다. 그런데도 길보연은 그 여자를 향해 못된 년 하고 노골적으로 적의를 나타내곤 했다. 언더우드 부인이 조선의 왕비와 가까이 지내는 것을 못마땅해 하였다. 조선의 왕비 민씨가 언더우드 부인에게 결혼 선물로 값진 보물들을 보냈었다는 사실을 알고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 여자가 자기보다 무엇이 잘났기에 그런 대접을 받았느냐 불평을 했다. 언더우드 부부가 북쪽 지방을 여행하고 돌아왔다는 사실을 안 길보여는
그들과 정반대인 남쪽으로의 여행을 하겠다고 나섰다. 바람벽에 네모난 홈 속에 들어있는 솥의 기름불은 가끔씩 톡톡 튀는 소리를 내며 타고 있었다. 그 불빛에 길보연의 얼굴은 음영이 짙었다. 그녀는 죽은 듯이 누워 있었다. 그녀의 몸은 땀에 젖어 있었다. 잠이 들었다. 그는 그녀의 바른 쪽에 누운 채 천장을 쳐다보고 있었다. 천장은 꺼멓게 그을러 있었다. 도리와 석가래가 시체처럼 포개져 있었다. 길보태한테는 내 딸 시집 안 보내. 김보연의 친정어머니가 소리치던 말이 생각났다. 이 여자도 늙으면 그 친정어머니처럼 뚱뚱해지고 극성스럽고 그악스러워질 것이다. 길보태는 잠을 자자고 생각했다. 몸은 피곤한데 쉽게 잠이 들 것 같지 않았다. 바람이 달려가고 있었다. 문 밖에 걸쳐놓은 거적이 흔들거렸다. 찬바람이 코끝을 서리게 했다. 담요를 뒤집어 썼다. 나는 여기에 뭘 하러 왔는가? 구림포 하고 그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누더기가 된 조선 옷차림을 한 여자의 슬픈 얼굴 하나가 머릿속에 그려졌다. 구림포라는 곳을 둘러본 다음에는 어머니한테 편지를 쓰리라고 그는 생각했다.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 싶었다. 사진이나 초상화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것은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내려온 전설 같은 할머니 이야기다. 우리는 조선에서 온 그 가엾은 할머니의 피를 물려받은 것이라더라. 그때 일본군들한테 끌려온 그 할머니는 얼마나 가슴에 한이 사무쳤으면 돌아가시면서 그렇게 유언을 하셨겠느냐. 내가 못 가면 내 아들이나 딸을 보내고 내 아들이나 딸이 못 가면은 또 내 손자들을 보내도록 하거라. 그 할머니는 이렇게 당부를 하셨다는구나. 그 가엾은 할머니의 한은 이제 너로 인해서 풀리게 된다. 조선에서 온 그 할머니 성이 고씨였다더라. 구림에 얼마쯤 머물면서 기회를 모아 구림의 고씨들이 사는 마을들을 둘러볼 참이었다. 그 고씨들과 그 선조의 무덤들과 그 마을 모양과 사는 모양새를 사진으로 찍어가지고 가서 어머니한테 보여드릴 생각이었다. 몸을 뒤치면서 길보태는 그가 써야 할 보고서를 생각했다. 그는 착잡했다. 그 할머니의 땅을 위하여 해주어야 할 일이 없었다. 기껏 할 수 있는 일이란 그들로 하여금 여호와 신을 따르도록 하는 일뿐이었다. 키니네를 팔고 환부가 곪지 않게 수술을 해주면서 그들의 전통적인 신을 버리도록 하는 일인 것이었다. 그리고 이인한과 같은 사람과 만난 일들을 공사관과 선교본부에 상세히 보고를 하여야 하는 것이었다. 그것은 그의 모국이 조선에 진출하기 위하여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는 데 귀중한 첩보가 되는 것이었다. 이 미개한 민족은 절대로 독립을 할 수 없습니다. 누군가가 와서 보살펴주고 이끌어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가령 오늘 내가 본 일과 같은 것들은 이 미개한 민족이 얼마나 한심스러운 족속인가를 가장 잘 말해줄 것입니다.
오늘 구림으로 오는 길에 나는 희한한 가마 싸움을 구경하였습니다. 두 명문 집안에서 각기 한 남자가 같은 날 같은 시각에 장가를 가는데 그 두 신랑이 탄 가마와 가마길 한가운데서 마주쳤는데 서로 먼저 가겠다고 날이 껌껌해질 때까지 공사관과 선교본부에서 보내야 할 보고서를 머릿속에 그리면서 길보태는 잠속으로 빠져들어갔다. 이튿날 아침 일찍이 일어나 보고서를 한 장 작성한 다음에 길을 나섰다. 그들을 구경하려는 사람들은 새벽같이 눈을 비비면서 몰려들었다. 아내의 길보연을 실은 가마는 사람의 숲을 헤치면서 나아갔다. 알쌍투쟁이들, 더벅머리들, 쪽진 머리들, 말만한 처녀들이 고루 섞여 있었다. 호치마 바람에 룰룰한 코를 흘리는 계집아이들, 우통을 벗은 사내아이들, 털이 부숭부숭한 삽살이들까지 나와서 길을 막았다. 가마꾼들은 그들을 무지막지하게 밀어붙이면서 나아갔다. 들에는 푸른 안개가 끼어 있었다. 비켜! 참, 간밤에 깐 새끼들까지도 다 나왔네. 어이구, 대관절 볼 것이 뭐가 있다고 이리 때처럼 몰려 나왔나? 가마꾼들의 무뚝뚝한 비아냥거림이 들판을 맴돌았다. 천태산의 봉머리 저쪽의 하늘이 은빛으로 변했다. 서구림 뒤쪽의 부용산 기슭은 기세 좋게 뻗어나갔다. 그 산줄기 밑에 조개 껍질을 엎어놓은 듯한 초가들이 옹기종기 모여 있었다. 그 마을에서도 사람들이 구경을 하려고 달려들 왔다. 묘한 족속들이었다. 아침끼니 앉힐 거리가 없어도 구경이라면 그렇듯 죽을 둥 살 둥 모르고 몰려드는 것이었다. 길보태 일행은 구림 향나무거리 주막을 출발한 지 한나절쯤 뒤에 구림포에 도착했다. 바다에는 파도가 드높았다. 통나무배 두 척이 까만 석성 같은 선착장 속에서 몸을 웅크리고 있었다. 모래밭에도 두 척의 낡은 통나무 배가 누워 있었다. 동풍이 불고 있었다. 바람이 거세지는 않았지만 큰 바다 쪽에서 밀려 들어온 파도이기 때문에 몸집이 굵고 드높은 것이었다. 초가 여남은 채가 별로 드높지 않은 산기슭 아래 옹기종기 모여 앉아 있었다. 움막집들도 너댓 채 있었다. 언덕에 담을 치고 거기에 나무 기둥 서넛을 받쳐 지붕을 올린 것들도 있었다. 지붕을 새 이형으로 덮은 것들도 있고 그렇게 하지 못한 것도 있었다. 마을 앞에 이르러 가마꾼들이 멈추었다. 길보태는 말에서 내렸다. 그의 아내 길보연이 가마문 밖으로 나왔다. 눈이 부신 듯 눈을 거슴츠레하게 뜨고 바다와 산과 마을을 번갈아 둘러보았다. 한동안 통나무 배들을 신기한 듯 살폈다. 여기 말고는 마을이 없는가? 길보태가 가마꾼들한테 물었다. 가마꾼들이 그런가 싶다면서 고개를 끄덕거렸다. 길보태는 어머니가 이야기해준 그 가엾은 조선 여자 할머니를 떠올리면서 여남은 채의 집들을 더 주의 깊게 살폈다. 저 집들 가운데 어느 것이 그 가엾은 조선 여자의 집일까?
그 조선 여자의 형제들의 후손이 저 집들 중에 어느 집인가를 살고 있을까? 그는 키 작달막한 가마꾼 한 사람을 앞세우고 가장 가까운 집의 사립으로 다가갔다. 삽살개가 그들을 향해 달려나오며 숨이 넘어가는 듯한 소리로 지저댔다. 얼마쯤 뒤에 주인이 거정문을 들치고 내다보았다. 맨 상투를 한 늙은 남정네였다. 얼굴이 구릿빛이었다. 체구가 왜소했다. 허리띠를 매지하는 듯 허리춤을 한 손으로 잡고 있었다. 가마꾼이 마당 안으로 들어섰다. 이 마을에 혹시 고시들이 살지 않습니까? 주인은 고개를 저었다. 예전에 고시들이 4집이나 살았다는 말을 들었지만 지금은 한 집도 없다고 말했다. 길보태는 그들이 모두 어디로 이사를 갔느냐고 물었다. 주인은 고개를 저었다. 담뱃대 통 속에 담뱃가루를 넣었다. 바다를 향해 몸을 돌리는데 마을 사람들이 하나씩 둘씩 길보연의 주변으로 몰려들었다. 길보태는 일본군들이 포구에 배를 대고 마을을 짓밟는 모습을 떠올렸다. 그들은 젊은 여인들을 배에 실어가고 있었다. 여인들이 몸부림을 쳤다. 물로 뛰어들려고 했다. 일본군들은 여인들을 돛대에 결박했다. 마을 사람들은 길보연을 손가락질하면서 시시덕거렸다. 허리를 부여잡고 웃어대기도 했다. 진기한 동물을 구경하는 듯한 모습들이었다. 길보연은 자기를 둘러싼 사람들의 꾀죄죄한 모습들을 가엾은 눈길로 보았다. 우월감 어린 몸짓으로 느릿느릿 걸어서 석성 같은 선창으로 갔다. 짐승의 우리 같은 미개인의 집들을 보고 이국 땅의 바다를 둘러보았다. 이 근처에서 살게 되면 여름철에 해수욕을 하기도 하고 아주 좋겠어요. 저 모래밭이 기막힌데 어쩌면 저렇게 희고 고와요. 갈매기들이 몰려들었다. 거친 물러올 거죽에 검푸른 물결이 일었다. 고깃대들이 물 위로 솟구쳐 올라온 것이었다. 갈매기들은 서둘러 고기 사냥을 하고들 있었다. 원더풀 하고 길보연은 탄성을 질렀다. 그녀를 둘러싼 마을 사람들은 아무도 그녀가 손가락질을 하면서 놀라워하는 물러울을 보려 하지 않았다. 모두들 그녀의 얼굴과 몸놀림을 별종 동물의 그것인 듯 구경할 뿐이었다. 그는 구림으로 돌아오면서 아내에게 어젯밤에 그 향나무거리 주막집에서 하룻밤을 더 묵어가기로 합시다. 하고 말했다. 구림 안에 있는 고씨들을 만나볼 참이었다. 아내가 반대했다. 장흥성 안까지 들어가요. 간밤에 벼룩 빈대들 때문에 잠을 설쳤어요. 방도 비좁고 사람들도 극성을 떨고. 그는 아내에게 양보를 하지 않았다. 여호와의 복음을 전파하는데 이 구림 땅을 거점으로 삼을 참이라는 뜻을 말했다. 앞으로 이 구림 안에 인구가 많이 불어나게 될 것이라고 그는 내다보았다. 아내 길보연은 견해가 전혀 달랐다. 장흥읍내를 거점으로 정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일단 어젯밤에 만난 그 이인환이라는 사람을 한번 만나봐야겠어요. 그를 여호와 하나님의 종으로 만들 참이에요. 아내 길보연은
노노 하면서 고개를 저었다. 이인안의 속에는 마귀가 들어있다는 것이었다. 어떠한 힘으로도 그 마귀를 몰아낼 수는 없으리라고 확언했다. 설사 우리 계획의 뜻이 못 이루게 될지라도 여기까지 왔으니까 저쪽 산 밑에 저 성은 한번 둘러보고 가야 할 것 아니오? 여기서 보기로도 저 성은 참으로 특이한 성이오. 뒤로는 산을 짊어지고 앞으로는 바다를 내다보고 있지 않소? 아내 길보연도 그 성에 대하여 호기심을 가졌다. 그 성을 구경하러 갔다가 뜻밖의 전날 밤에 이인한을 만났다. 이인한은 그 성 안에 다 찌그러진 집에 살고 있었다. 이인한은 길보태 일행을 반갑게 맞았다. 이인한은 자기의 집에서 그의 젊은 아내와 둘이서만 있었다. 성문 마을의 사람들도 그들의 일행을 죽자 사자 따라다녔다. 그의 아내 길보연이 가마에서 내린 뒤로는 사람들이 더 많이 불어났다. 가마꾼들은 구경꾼들을 향해 소리소리 질러대면서 길보연을 보호하려 들었다. 아이들은 가마꾼들을 이리저리 피하면서 길보연의 얼굴을 보고 자기들끼리 히히덕거렸다. 원숭이 사람이다. 원숭이 사람이다. 하고 소리치며 배꼽을 잡고 웃어대기도 했다. 길보태와 길보연은 구경꾼들을 아랑곳하지 않고 이 궁벽한 곳에 있는 자그마한 성을 구경했다. 성은 둘레가 한 1000m밖에 되지 않을 것 같았다. 높이는 2m 반쯤은 될 듯 싶었다. 성 위에는 총이나 활을 숨어서 쏠 수 있는 성각퀴들이 뿔처럼 우뼛쭈뼛 나불거져 있었다. 성에는 4개의 입출구가 있었다. 문은 모두 떨어져 나가고 없었다. 문설주 기둥이 달려있던 자리에는 둥그런 구덩이가 패여 있었다. 그들은 정교하게 쌓은 솜씨와 앙증스러운 치첩의 모습들을 구경했다. 이 민족한테는 남다른 예술적인 재능들이 있다고 길보태는 생각했다. 이것은 전쟁을 하기 위하여 쌓은 석성이라기보다는 하나의 예술작품이요. 돌을 다듬은 것, 빈틈없이 아귀를 잘 맞추어 쌓은 것. 길보태는 아내에게 감탄을 했다. 길보연도 그의 말에 수긍이 가는 듯 고개를 끄덕거렸다. 아이들은 길보태와 길보연에게로 무작스럽게 몰려들었다. 서로 가까이 다가서서 보려고 밀치락달치락했다. 가마꾼들이 막아내려고 해도 뜻대로 되지 않았다. 몰려드는 아이들의 수가 너무 많았다. 아따, 이 동네는 웬 놈의 새끼들이 이렇게도 많이 내질러 놨구는 거. 와, 밥 처먹고 새끼를 까는 일만 했는 모양이구만. 가마꾼 하나가 절망적으로 말했다. 이인하는 사람들의 히덕거리는 소리와 아이들의 왁자하게 떠들어대는 소리에 놀라 밖을 내다보다가 길보태 일행을 발견한 것이었다. 이인하는 길보태 일행을 자기 집으로 안내했다. 그의 허름한 집은 서쪽의 성벽 밑에 있었다. 서쪽 하늘을 가리고 있는 성벽 위에는 늙은 팽나무 한 그루가 몸을 외틀고 있었다. 그 집 뒤란에는 울창한 대나무 숲이 있었다. 이인하는 자기네 누추한 거정문 달린 방 안으로 그들 부부를 안내하려고 했지만 그들 부부는 고개를 저었다. 성벽 위에 선 채
몸을 외틀고 있는 팽나무를 오랫동안 완상했다. 그리고는 그냥 대문 밖으로 나왔다. 그의 집 안으로 들어간 것도 성을 구경하고자 하는 의도에서였을 뿐이었다. 양인과의 재회. 그날 밤 주막의 복록방에서 길보태는 이인한의 내방을 받았다. 길보태는 그를 방 안으로 맞아들이지 않았다. 길보태는 이인한을 데리고 들판 가장자리의 강변으로 나갔다. 이 미개인을 한밤에 따라 나간다는 것이 두렵지 않은 바 아니었다. 그러나 그는 일부러 그에게 밖으로 나가자고 했다. 그의 속에 들어있는 여호와 신과 그의 품속에 들어있는 연발 권총의 위력을 믿었다. 그의 사격 솜씨는 뛰어났다. 선교사로 나오기 전에 많은 연습을 했다. 권총 사격은 재미있는 운동이었다. 목표를 향해 쓰러지면서도 쏘아보고 뒹굴면서도 쏘아보았다. 달려가면서도 쏘아보았다. 총을 재빨리 빼들고 목표를 향해 방아쇠를 당기는 것이 음악의 선율이나 무용의 율동처럼 신명났다. 그의 권총 속에는 총알이 6발이나 들어있었다. 그는 한 발도 실수 없게 목표를 명중시킬 자신이 있었다. 총은 여호와의 뜻이 아니고는 절대절명의 순간이 아니고는 쏘지 말아요. 그것을 사용하면 다 잃게 됩니다. 죽는 한이 있더라도 사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선교 본부의 한 강사는 이렇게 말했었다. 죽는 한이 있어도 사용해서는 안 될 권총을 무엇하러 가지고 다닌단 말인가.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그 권총을 믿고 그는 찾아온 미개인을 이렇게 앞장 세우고 당당하게 강변까지 나온 것이었다. 하구의 물자락에는 별들이 내려와 일렁거리고 있었다. 그는 그 강물자락을 등지고 선 채 이인한을 건너다 보았다. 그가 무엇을 요구하리라는 것을 다 알고 있었다. 그는 이인한 쪽에서 먼저 입을 열기를 기다렸다. 그들의 말에 해줄 답변을 준비하고 있었다. 이인한을 설득할 말도 마련해 놓고 있었다. 이인한은 키가 큰 길보태의 얼굴을 쳐다보았다. 그의 얼굴은 하늘 쪽의 어둠에 묻혀 있었다. 또 이렇게 괴롭게 해드려서 죄송합니다. 이인한이 깊이 잠긴 소리로 말했다. 길보태는 그가 말을 더 이어하도록 곧 대꾸를 하지 않았다. 동그림 쪽에서 개가 짖었다. 서구림 쪽에서도 개들이 그 소리에 호응하듯 짖어댔다. 별들이 꽃송이들 같이 흔들거렸다. 잉잉 벌소리가 들려오는 듯 싶었다. 이 미개한 민족들이 두들겨대곤 하는 풍물 소리가 아련하게 들려오는 듯 싶기도 했다. 이인하는 목소리를 약간 높여 말을 이었다. 새롭게 다른 일이 생겨서 찾아온 것이 아닙니다. 간밤에 했던 그 말을 다시 하려고 왔습니다. 미리견 미국 대인, 우리를 도와주시오. 우리는 힘이 필요합니다. 당신의 나라에는 총을 구하려면 얼마든지 구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물론 저는 미리견 대인의 손으로
직접 그것을 마련해 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인하는 잠시 말을 끊고 뜸을 들였다. 그는 길보태 쪽에서 자기의 말을 들어주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미리 짐작하고 있었다. 깊게 숨을 들이쉬고 나서 말을 이었다. 미리견 대인은 살생하려는 자들을 도우려고 이 땅에 온 것이 아니고 오직 여호와의 거룩한 뜻을 전파하러 왔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알아주십시오. 지금 이 땅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힘을 가지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우리 뜻도 그에 못지않도록 거룩한 것입니다. 제발 도와주십시오. 당신은 하려고 하기만 하면 그렇게 해줄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 은혜는 절대로 잊지 않을 것입니다. 길보태는 난감하였다. 그의 마음은 흔들렸다. 이인한의 말을 들어줄까? 제물포에서 만난 상인들을 소개해 줄까? 인천에서 이틀을 머무는 동안 길보태는 시카고에서 왔다는 상인들 4사람을 만났던 것이다. 둘은 광산 개발을 하러 왔고 다른 둘은 무역을 위해 왔다고 했다. 몸이 비대하고 얼굴에 털이 부숭부숭하던 상인의 얼굴 하나가 떠올랐다. 공사관에 알아보면 어렵지 않게 그의 소재를 알 수 있으리라. 그는 쿠퍼였다. 쿠퍼라는 그 사람은 무엇이든지 이 땅에 내다 팔아 돈을 벌려고 들 것이다. 공사관을 속이고 밀무역이라도 할 사람이다. 길보태는 하늘을 쳐다보며 고개를 저었다. 하늘의 길 말고 다른 길을 안내해 주어서는 안 된다고 그는 속으로 소리쳤다. 대단히 불행한 일입니다만 저한테는 그러한 능력이 없어요. 이인한의 눈길이 그의 얼굴을 뚫을 듯이 날아보고 있었다. 그 눈길을 향해 그는 말했다. 힘을 힘으로 밀어붙이려고 하지 마십시오. 썩은 부분을 도려내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것을 치유하도록 하십시오. 수술은 도저히 치료를 할 수 없게 되었을 때 최후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약으로 다스려야 합니다. 신의 뜻이 그러합니다. 여호와 신은 원수를 사랑하라고 가르치십니다. 제발 총칼을 들려고 하지 마십시오. 길보태가 말을 끊었다. 이인하는 대꾸를 하려 하지 않았다. 그를 노려보기만 했다. 길보태는 위해를 느꼈다. 갈대들이 흔들렸다. 바람이 불었다. 물결이 일었다. 그가 발설하는 것을 막기 위해 그를 없애려 할지도 모른다고 길보태는 생각했다. 잠시 고개를 떨어뜨리고 있던 이인한이 기민하게 몸을 돌렸다. 사랑을 위하여. 지역보는 쓸쓸해 견딜 수가 없었다. 집안이 적막했다. 찬바람이 그의 몸을 감싸고 돌았다. 어머니 곽씨는 입을 호라메우기라도 한 듯 말을 하지 않았다. 아내 별림이는 낯선 얼굴을 하고 있었다. 그는 남의 집에 들어온 듯 싶었다. 별림이는 여느 때나처럼 상냥스럽게 억보를 대했다. 밖에 나갔다가 들어오면 옷을 벗겨주려 했다.
발 씻을 물을 떠다 주었다. 머리를 감으라고 잿물을 받아주기도 했다. 조개와 나물을 넣은 데다가 곱기를 한 미역국이나마 배부르게 먹여주려고 했다. 그는 그녀의 곰살갑게 다독거리는 것을 뿌리쳤다. 옷을 벗겨주려 하면 몸부림을 쳐버리고 혼자서 벗어던졌다. 물을 떠다 주려도 물통을 돌아보지 않고 냇물로 달려가 씻고 오곤 했다. 그는 그녀에게서 외간 남자의 냄새를 맡았다. 별님이의 얼굴은 전보다 더 예뻤다. 볼이 붉었다. 입술이 번들거렸다. 눈에 총기가 있었다. 늘 새물내 나는 옷을 입었다. 살갗에 윤기가 돌았다. 허리가 더 가늘어진 듯 싶었다. 그녀에게는 외로움에 찌들린 흔적이 없었다. 그것이 어떤 남자인가 하고 정을 통해온 때문이라고 지역보는 생각했다. 무슨 증거로 아내를 의심한단 말인가. 그는 스스로를 꾸짖었다. 그런데도 그는 벌림이에게 너그러울 수가 없었다. 어머니 곽 씨의 퉁명스러움이 한층 의구심을 더하게 했다. 어머니 곽 씨는 납처럼 굳어져 있었다. 업보 있는가? 동임 김동수가 사립에서 그를 불렀다. 저 여우 같은 놈이 뭘 하러 왔을까? 거정문을 들치고 나가려다가 그는 우뚝 서버렸다. 등 뒤에서 어머니 곽 씨가 바짓가랑이를 붙잡은 것이다. 불길한 예감에 등줄기를 훑었다. 머리끝이 곤두섰다. 그는 어머니 곽 씨를 돌아보았다. 어머니가 그를 끄집어다가 이불 속에 묻어버렸다. 땀내와 곰팡내 어린 이불이 무덤처럼 숨을 막았다. 어머니 곽 씨가 거정문을 들치고 얼굴을 내밀었다. 억보 없소? 참복 나으리가 억보 좀 불러오라고 해서 왔구만요. 홍순서 이공빈들도 다 불러들인 모양이던데 얼른 가봐야 알 것이오. 회령진에서 수졸들이 다녀간 모양입디다. 아주 긴한 일인가 봅디다. 김동수는 수다스럽게 말하고 있었다. 그는 귀가 절벽처럼 멀어 있다고 소문이 난 지역보의 어머니한테 필요 없는 말들을 주절거리고 있었다. 지역보는 이불 속에서 그 말들을 다 듣고 있었다. 동임 김동수가 뒤에 누군가를 달고 와서 지금 저 주접을 떨고 있는 것이라고 그는 생각했다. 누구를 달고 왔을까? 수군들을 달고 왔을까? 포졸들을 달고 왔을까? 보은에 갔다가 온 도인들을 잡아들이려고 포졸들이 나섰을까? 포졸들이 방 안으로 들이닥치면 어떻게 도망을 칠까? 붙잡으러 오면 일단 피해놓고 보아야 한다고 도인들은 그랬다. 붙잡혀 들어가서 주리를 틀리고 곤장을 얻어맞는 놈만 서럽도록 일파는 되어가고 있는 것이었다. 지역보의 어머니는 흰자위 많은 눈으로 멀거니 동임 김동수를 바라보기만 했다. 고개를 흔들면서 손을 가로저었다. 그때 바다에 나갔던 별님이가 골목길을 걸어 올라왔다. 그녀에게서는 갯물 냄새가 났다. 치맛자락과 저고리 섭에 갯벌이 묻어 있었다. 얼굴과 목줄기에도 갯벌물이 말라붙어 있었다.
동임 김동수와 별림이가 마주쳤다. 김동수의 얼굴이 달아올랐다. 지역보의 어머니 곽 씨의 눈이 별림이의 눈을 향해 무슨 뜻인가를 보내고 있었다. 별림이는 그것을 재빠르게 읽어냈다. 동시에 김동수의 등 뒤쪽 수숫대 울타리 너머에 수졸들 둘이 숨어 있는 것을 보았다. 그녀는 남편 지역보가 바다에 나가 아직 들어오지 않았다고 거짓말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렇지만 그녀의 내부에서는 악귀가 얼굴을 내밀었다. 사실대로 지역부가 거정문 안에 들어있노라고 말을 해 주어야 한다고 부르짖었다. 수졸들한테 붙잡혀가서 죽도록 두들겨 맞아야 한다. 억보가 죽어 없어져야 한다. 과부가 된 다음에 이우암하고 살아야 한다고 그 악귀는 외치고 있었다. 동임 김동수는 별림이를 향해 떠듬거렸다. 그는 언제든지 그녀의 미색 앞에서 사죽을 못 썼다. 당신 시어머니가 시방 무엇이라고 하고 있소? 별림이는 멀거니 김동수의 얼굴을 건너다보고 있기만 했다. 이때 그녀는 바보가 되어버리고 싶었다. 김동수를 되돌려 보내버릴 수도 있는 어떤 수작인가를 부리고 싶지 않았다. 시어머니 곽 씨가 뭐라고 외쳤다. 벙어리처럼 알아들을 수 없는 소리를 질러댔다. 어머, 어머. 별림이는 시어머니 곽 씨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곽 씨의 눈동자는 휘번득거렸다. 야릇한 빛을 내쏘았다. 김동수는 곽 씨가 하는 짓을 보면서 억보가 시방 어디 나가고 없다는 말이죠? 하고 몸을 돌렸다. 수졸들에게로 나아갔다. 별림이는 눈앞이 아득해졌다. 순간적이나마 그녀는 남편 억보와 시어머니 곽 씨에게 큰 죄를 지었다. 그녀는 억보가 잡혀가기를 바라고 기대했다는 죄책감이 속을 아리게 했다. 그렇지만 그녀는 또 제발 그가 잡혀가서 죽어 없어지고 이우암하고 살아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 것인가 하고 생각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스스로를 꾸짖었다. 혀를 아프게 깨물었다. 이런 천벌받을 생각을 안에 품은 채 그 사람을 어떻게 지아비로 모시고 맨살을 비비며 살아갈 수 있단 말인가. 사람의 속을 헤아리는 귀신이 있다면 나에게 중벌을 내릴 것이다. 억부 들어오면 참봉 어르신 집으로 얼른 오라고 그러시오. 김동수가 별림이를 향해 말하고 윗뜸 쪽으로 갔다. 이불 속에서 나온 지역보는 한동안 우두커니 앉아 있었다. 아내 별림이가 거정문을 들치고 들어섰다. 어머니 곽 씨는 굼뜨게 나가버렸다. 그의 어머니는 아들 내외가 있는 방 안에 머물러 있으려고 하지 않았다. 자기의 모퉁이 방으로 가버렸다. 별림이한테 갯물 냄새가 났다. 별림이는 거정문 앞에 서서 지역보를 내려다 보기만 했다. 지역보는 두 손을 사타구니 속에 깊이 찔렀다. 별림이가 자기의 아내 같지가 않았다.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낯선 얼굴을 하고 있었다. 개벽 세상이 온들 무엇하랴.
그 개벽 세상을 위하여 몸을 내던지고 살아온 자기가 미친 짓을 한 듯 싶었다. 마치 기껏 고기를 잡아 남의 구럭에 담아주기만 한 듯 싶고 남의 눈에 물을 대주기만 한 것 같았다. 언젠가는 별님이가 자기를 버리고 어디론가 훌쩍 사라져 버릴 것 같았다. 어디 갔다 왔어? 그는 그녀에게 무뚝뚝하게 물었다. 시비를 거는 투였다. 별님이는 대꾸를 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의 외로 꼬여있는 심사를 오래전부터 짐작하고 있었다. 시어머니가 자기 없을 때 지역보에게 고자질을 하였을 것이다. 내 각시방에 외간 남자가 드나드는 것 같더라. 정신 차리고 집 비우지 말아라. 알 수 없는 데가 있는 시어머니였다. 귀머거리인 듯 싶지만 귀머거리가 아니고 바보가 된 듯 싶지만 결코 바보도 아니었다. 들을 것 다 듣고 생각할 것 다 생각하고 사는 귀신 같은 늙은이였다. 별님이는 언젠가는 지역부의 성질이 터질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 성질이 터지는 날을 기다리고 있었다. 두들겨 패면 패는 대로 맞아줄 참이었다. 그렇지만 그에게 잘못을 저질렀다고 생각되지 않았다. 앞으로도 그녀는 이우암을 만날 것이다. 이우암에게 어디론가 멀리 도망가서 살자고 할 참이었다. 이우암도 어쩌면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것이다. 지역부는 하고 숨을 내쉬었다. 무슨 놈의 개것을 하루 두 차례씩이나 해와. 나 없을 때도 그랬어? 날마다? 그것은 문초를 하는 듯한 말투였다. 종년의 저항. 별님이는 지역부에게 대꾸를 하지 않았다. 상대가 위압적으로 나올 때 아예 대꾸를 하지 않아 버리는 것은 그녀의 어린 시절부터의 버릇이었다. 그것은 종의 딸인 그녀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대꾸요, 반항이요, 복수였다. 대꾸를 하지 않아 버림으로써 상대를 안달나게 하고 화가 나서 펄펄 뛰게 만드는 그것은 기막힌 저항의 무기였다. 그 무기를 당해낸 사람은 아직까지 아무도 없었다. 이인한도 그녀의 그 무기를 당해내지 못했다. 그녀에게 이리저리 젖혀 물어보다가 그녀가 끝내 대꾸를 하지 않아 버리면 혼자서 고개를 허공으로 쳐들고 허허허 하고 웃어버리곤 했다. 그녀의 대답 얻어내기를 포기할 때 그는 그렇게 웃곤 했다. 애초에 장가를 잘못 들었다고 지역보는 생각했다. 신혼 초야부터 별님이한테는 감추어진 무엇인가가 있었다 싶었다. 별님이는 그가 하는 대로 모든 것을 맡겨주었다. 죽은 듯이 누워있기만 했다. 지역보는 남들이 초야에는 이렇게 저렇게 신부를 다룬다고 일러준 대로 했던 것이다. 별님이는 나무나 돌로 깎아놓은 사람 같았다. 그의 맨살이 다가가도 꿈쩍하지 않았다. 몸만 그에게 맡겨주었을 뿐이었다. 혼은 어디론가 가고 없었다. 그의 집으로 온 뒤에 그녀는 옷을 줄도 몰랐다. 말도 없었다. 기껏
묻는 말에 대답을 할 뿐이었다. 그것도 기어 들어가는 소리로 간신히 말을 내뱉었다. 별님이의 머릿속에는 하늘의 뜻이 담겨 있고 몸속에는 땅의 이치가 스며 있다더라는 홍순서가 그랬었다. 아무 말이 없다고 무시하지 말라고 했다. 멍청이 서 있거나 앉아 있어도 생각할 것 다 하고 있곤 한다던 것이다. 잘 다스리면서 살아가다 보면 정말로 큰 소리 나는 아이 몇은 낳을 것이라고 했다. 거북살스러운 아내 별님이었다. 홍순서의 그런 말들 때문에 그는 조심을 많이 했다. 하루 내내 말이 없어도 왜 말이 없느냐고 서운해하지 않았다. 그녀가 하는 대로 보고 있기만 했다. 세월이 가자 그녀의 얼굴에서 웃음이 보이기 시작했다. 그것도 어쩌다가 재물에 우러나야 볼 수 있었다. 그녀도 자기 딴에는 남편과 시어머니한테 한다고 하는 듯 싶었다. 남을 죽이며 미역국이며 조개 죽이며를 쑤어 끼니를 잘 이어나갔고 허름한 의복이라도 자주 빨아댔다. 잠자리에서도 지역보가 원하는 대로 응해주곤 했다. 그렇지만 그녀의 넋이 딴 데로 가 있곤 하는 것은 예나 한 가지였다. 지역보의 가슴 속에는 질투의 불길이 치솟았다. 그녀의 가슴 속에 이인환이 아닌 다른 어떤 남정네에 대한 사랑이 싹트고 있는 듯 싶었다. 당장 아내 별님이를 족치고 싶었다. 마음속에 두고 있는 놈이 어느 놈이냐고 캐내고 싶었다. 그 놈이 이우암일 것이라고 짚어댔다. 이우암을 끌고 바닷가로 나가고 싶었다. 어느 쪽이 죽든지 결판을 내고 싶었다. 아니, 동네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그 자식을 짓밟아 주고 싶었다. 사람들이 아내 별님이한테 똥물을 끼얹어대고 조리를 돌리도록 외치며 다니고 싶었다. 그러나 그는 고개를 저었다. 참아내는 자가 이긴다. 그들 사이의 일을 절대로 눈치채지 못한 채하고 지켜보아야 한다. 은밀하게 복수를 해야 한다. 이 연놈들이 송기 막대기같이 말라 죽도록 보이지 않는 고문을 해야 한다. 저주를 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죽어서는 안 된다. 끝까지 건강하게 살아서 두 연놈이 무슨 짓을 어떻게 하는지 살펴보아야 한다. 홍순서나 이공빈하고 손을 끊어야 한다. 동학을 버려야 한다. 만호 밑에 붙어야 한다. 이바우처럼 고참봉의 손발이 되어야 한다. 동학도인들이 하는 일들을 모두 고자질해 주어야 한다. 내가 왜 그 원수 참봉 밑에 빌붙는단 말인가? 지역보는 그의 몸속에 동물이 고이기를 기다렸다. 아내 별님이는 지역보의 속을 환히 들여다보고 있었다. 그녀가 이우암한테 모든 문을 다 열어주었음을 짐작하고 있으면서도 지역보가 모르는 체하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 지역보가 하고 숨을 내쉬었다. 무슨 말인가를 하려 하고 있었다. 별님이는 그 말을 기다렸다. 내가 죄가 될 소린지는 몰라도 지역보가 뜸을 들였다. 이제 시작을 하는구나.
하고 별림이는 눈을 감았다. 지역보가 얼른 이유함에 대한 말을 해버렸으면 좋겠다고 그녀는 생각했다. 얼른 어떤 결판인가가 나야 한다. 죽어도 좋고 살아도 좋다. 하루를 살더라도 뜻에 맞는 사람하고 살았으면 좋겠다. 내가 죄받을 생각을 하는지 어쩌는지 몰라도 당신한테서는 이상스럽게 어떤 남정네 냄새가 나는 것 같단 말이오. 별림이는 숨을 멈추었다. 지역보가 별림이의 얼굴을 흘끗 살폈다. 그의 눈길이 곰파리의 입주둥이처럼 그녀의 얼굴 살갗을 쓸어댔다. 의심해서 미안해. 당신이 너무 예뻐서 헛생각이 들곤 하는 모양이요. 나쁘게만 생각지 말어. 지역보는 이런 정도의 말만 가지고는 울분이 풀리지 않았다. 그는 다시 더 진한 독즙이 고이기를 기다렸다.